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러니까 6월 8일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인사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를 해주어야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권력서열 제4위에 해당되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헌법 질서, 헌법 정신 수호 의지가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근거는 2014년 12월에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릴 때 8대1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한 분이 김희수 헌법재판관이었다. 이 점이 바로 헌법질서 수호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문제는 소수 의견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통합진보당이 어떤 정당이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즉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정당이다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 김희수 재판관의 법리가 과연 반공자유민주주의를 국가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수호 의지와 통하느냐 하는 큰 의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그것은 제쳐두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던 1980년 바로 광주 사태가 일어났던 그 시절에 시민군을 태웠던 배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군인들이 대검으로 시민들을 마구 찔렀다고 증언한 시민에게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는데, 오늘 국회 청문회 자리에 바로 이 김희수 군 법무관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던, 그러나 집행은 되지 않았던 그 운전사 배 씨가 나왔는데, 조선닷컴이 기사는 이렇습니다. 김희수 5.18 때 자신이 사형 선고한 버스 운전사에게 고개 숙여 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도 이 버스 운전사가 한 일을 시민군을 태웠다, 시민군을 태웠기 때문에 배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런 리더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조금 더 구체화가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김희수 후보자가 배 씨에게 과거에 사형을 선고한 이유는 피고인, 즉 배 씨는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일이 생겼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언론에 보도된 것은 시민군을 태웠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몰던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해가지고 경찰관 4명이 현장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형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배 씨는
사형선고 받고 32개월 동안 복역한 뒤 집행이 면제돼서 풀려났고 1997년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김미수 헌법 재판소장 후보자가 과연 이게 사과할 일이냐, 이런 의문이 하나 든 겁니다. 김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 쟁점이 된 배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고 옛날 생각이 되살아났다면서 솔직히 마음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 버렸고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화해적으로 모든 것을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제기됩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모는 버스에 치여서 죽은 4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경찰관 4사람입니다. 이 경찰관들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당시에 계엄하여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입니다. 이분 다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4사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 논의의 핵심은 4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은 4사람한테는 누군가는 사과를 안 해도 됩니까? 이 배 씨는 사과 안 해도 됩니까? 4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제가 좀 아는 게 있습니다. 경찰관 4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물론 저는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저는 광주 사태를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취재를 했습니다. 5월 27일, 1980년 5월 27일,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전남도청을 장악하고 있던 이른바 시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다시 진입한, 그래서 광주를 말하자면 탈환한 날입니다. 그때 아침에 저는 취재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저는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이란 언론사의 사회부 기자로 있었습니다. 광주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전남도청 쪽으로 갔더니 이미 이른바 시민군들은 거기서 10여 명은 사살되고 붙들린 사람들이 이 팔을 뒤로 묶인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계엄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프레스 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자증이란 걸 걸고 있었으니까 저는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구경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귀속말로, 제가 경상도 말을 하니까 그 사람도 경상도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다가와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 옆에 한 40, 50대 돼 보이는 분이, 아주 점잖게 생긴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집이 바로 전남도청 부근에 있었습니다. 갔더니 사연이 이런 것입니다. 그 20대 청년은 전경이었습니다. 전경, 전투경찰인데 5월 21일 이른바 시민군들이 전남도청을 장악하고 할 때 이 전경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막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전경들은 총도 없으니까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었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 전경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은 바로 전남도청 옆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설업을 하는 말하자면 광주분이 이 대구 청년을 숨겨주고 옷도 사복으로 갈아입혀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숨어 지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숨겨준 광주분하고 이 경상도 출신, 대구 출신 전경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광주 사태를 여러 번 취재할 때마다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그 뒤에 나중에 대우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제가 헝가리 취재를 갔더니 그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씨입니다. 정경이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정외과 2년을 마치고 전투경찰관으로 입대해가지고 전남도경찰국의 제2기동대 소속으로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체험한 것을 자세히 저한테 틀어놓았기 때문에 저는 기록을 해서 제가 쓴 책에도 싣곤했습니다. 조갑적의 광주 사태라는 책입니다만. 이 사람이 기억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제가 적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소개해드리면은 바로 오늘 김미수 헌법재판소 소장이 사과를 했다는 그 기사가 나올 겁니다. 배머라는 기사의 역할이 나올 겁니다. 이때 이 전경 남씨라고 합시다. 이 전경이 배치되어 있었던 곳은 전남도청 부근이었습니다. 5월 20일 밤입니다. 아주 광주 사태가 클라이막스를 치닫고 있을 때입니다. 5월 20일 밤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었느냐? 전남도청 부근 노동청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광주의 밤하늘은 여기저기서 타오르는 불길로 환했다고 합니다. 불타는 소리가 나고 펑 하면서 여기저기 화염이 치솟고 해서 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 노동청 사무소 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그 주유소를 점거를 해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퍼내가지고 차에 불을 질러가지고 불타는 차들을 이 군중이 계속 전경 모여있는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트럭, 버스, 승용차, 지프 등 갖가지 차들이 슬금슬금 밀려오다가 중간지대에 멈췄다. 불타거나 불탄 차들이 서로 뒤엉켜 저절로 바리케이트가 쳐진 형세였다. 꼭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밤 9시쯤 지금 남시의 정언입니다. 군종 쪽에서 버스 한 대가 전경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부서지고 불탄 그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와서 전경 부대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때 남씨는 피해라고 소리치면서 뭘 했느냐? 그 달려오는 차를 향해서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전경이 버스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최루탄을 거의 다 썼어요. 이 전경은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데모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전경이 돌을 던졌습니다. 버스가 달려오니까 전경들이 양쪽으로 쫙 흩어졌습니다. 양쪽으로. 남씨가 보니까 버스는 속도를 늦추면서 오른쪽으로 비켜서 오른쪽 담벼락을 끌으면서 스르르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 표현, 오른쪽으로 버스가 비키면서 오른쪽 담벼락을 스치면서 스르르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경이, 남씨가 20대의 이 대구 청년 전경이 멈춰선 버스 쪽으로 달려가 보니까 어둠 속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버스와 담벼락 사이에 경찰관들이 여러 명 끼거나 깔려서 뒤엉켜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하는 신음이 들리고, 그래서 달려간 남씨 등은 이 끼어있는 경찰관들을 끌어내는데 팔다리가 축 늘어져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 순간에 운전석에서 두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담벼락을 넘고 달아나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미 달아났고 다른 한 사람은 몸이 좀
비대한 사람인데 담벼락에 다리를 걸치는 순간에 2명의 경찰관이 달려가지고 그 다리를 붙들고 늘어졌지만은 그것을 뿌리치고 그 사람마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경들이 버스 바퀴 밑을 이 플래시로 밝히면서 죽고 다친 사람들 끌어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들은 왜 이렇게 당했느냐 하면은 그때 시위 진압하다가 지쳐가지고 담벼락에 기대어가지고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쉬고 있을 때. 이 앞줄에 있었던 젊은 전경대원들은 버스가 달려오니까 그걸 보고 피했는데 그 뒷줄에서 담벼락에 기대가지고 있었던 이 나이가 좀 든 경찰관들, 이 사람은 전경이 아니고 경찰관입니다. 경찰관들은 앉아 있다가 뒤늦게 버스가 달려오니까 버스를 피하기 위해서 담벼락에 딱 서서 붙어 있었는데 그 붙어 있는 경찰관들을 버스 차체가 밀면서 버스와 담 사이에 끼어서 이런 참극이 난 것이죠. 이 사고로 그 뒤에 경사 발표에 의하면은 담 사이에 끼어서 죽은 사람, 이 이른바 이 배씨가 운전했다는 이 버스에 끼어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소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평경찰서 소속 정춘길 경장, 강정웅 순경, 이세홍 순경, 박기웅 순경 4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김대민 순경 등 4명은 중상을 입었어요. 이 버스를 모은 운전사 2사람, 김모, 배모 2사람은 그 뒤에 경찰에 구속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미수 판사로부터 군 법무관이었습니다. 판사로부터 배모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군중들이 버스를 탈취해가지고 자신들 보고 몰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을 하였기 때문에 차를 몰았고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차를 세웠는데 그런 사고가 났다. 일종의 미필적 고의다 뭐 이런 것이죠. 자, 이 사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광주 사태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입니다. 계엄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검찰이나 법원은 1996년의 판결에서 이때 총을 들고 버스를 탈취하고 장갑차까지 몰고 나왔던 이른바 이 시민들의 행위는 국민저항권의 행사다.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진압한 계엄군의 역할은 이게 이 자체가 내란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당한 국민저항권 행사를 무력으로 진압한 이른바 신군부가 오히려 내란을 했다. 이렇게 해서 1980년의 판단을 16년 만에 완전히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운전사 배 씨도 재심을 신청해가지고 무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무죄를 받은 것 같아요. 이건 무죄가 될 수 없는데 바로 그런 역사적 판단이 완전히 뒤바뀌니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김미수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느냐? 김미수 판사는 그 상황에서 그분은 당시에 헌법을 제정하거나 헌법을 바꾸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헌법 체제 안에서 헌법 밑에 있는 형법대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4명의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치어 죽게 했으니까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실을 과연 사과를 할 사안이냐? 그때 선고한 판사가 과연 사과할 사안이냐?
사과할 사안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김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란 것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다수 의견을 냈던, 즉 찬동했던 사람이 만약 과거에 광주 사태 시위자에게 사형 선고를 했던 사람이라고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광주 쪽에서 크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명할 수 있느냐라고 아마 반대론이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 김미수 판사가 그러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소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광주에서도 김미수 재판관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주 사태 시위자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한 것과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것과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이분의 전력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광주의 일부 사람들 또는 다수 사람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한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광주 사태 시위자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한 부분은 그것은 봐줄 수도 있는 거, 별 문제가 안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수학적인 어떤 추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논리입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뭘 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진보당,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거나 해산 조치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미수 헌법재판소장의 다른 문제를 다 덮을 만한 큰 공은 역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 이것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오늘 김미수 헌법재판소 소장이 경찰관 4명을 버스를 몰아서 치어 죽인 걸로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한때 받았던 사람에게 사과라고 했는데 이걸 사과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표현을 하면서 손을 잡고 있는 이런 장면의 사진, 이 사진 하나가 우리들한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사람이 죽었습니다. 4사람. 4사람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4사람은 아마 기혼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4사람에 대한 고려는 없느냐? 김미수 재판관은 또 운전자 배신은 또 이 청문회를 지금 운영하는 국회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버스에 치여서 죽은 4사람의
전라도 출신 경찰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느냐, 그런 의문을 남기게 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